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사업 계획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447명 발생하며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포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북부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28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38명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9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18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 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쯤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327명. 한 달에 27명꼴로 출생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연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주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는 하시죠. 아무래도 첫째 나오시러 가시는 경우는 친정가 있다가 아기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연천군 인구는 1982년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하더니 최근엔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뒷받침하되 정부는 또 인구 감소 지수가 높은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관심 지역에도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 지자체는 107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기준입니다. 매해 최대 지원 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160억 원, 관심 지역은 40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 지방소멸기금이 상당히 저희가 소중한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계획에서 민간이 좀 주도를 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소멸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오는 5월까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8월 안에 지원 금액을 확정해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이요. 지자체는 사업 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447명이 나와 이틀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 2,356명을 포함해 3개 지자체에서 2,000명을 넘긴 가운데 의정부 956명, 양주 572명, 포천 441명, 동두천 222명, 연천 62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88,469명으로 전날보다 11,000여 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고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41.9%로 전날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교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선제검사를 통해 수요일과 일요일에 자가검진 키트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선교육청도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폭증 상황에 정상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갔을 때 자가 진단 키트만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온전히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안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약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에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가게는 또 가게들에도 그거를 저는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생은 정상 등교를 했을 경우 학교가 지는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 되게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현재 다른 활동들은 다 하면서 학교만 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한 학습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원은 또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애들끼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컨트롤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집에서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학교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외 활동을 늘리고 또 바깥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등교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대부분이 식당 이런 데에서 놀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등교해서 철저히 방역 지키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학까지 2주 남짓 남은 시점,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51.9%가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보다 3.6%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통제 가능한 이유로는 방역수칙 준수가 34.9%가 가장 높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 등 감염 조건이 31.6%, 코로나19 정책 추진 수준이 13.7% 순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26.2%, 실직이나 취업 실패가 16.8%, 가까운 인간관계 문제가 15.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를 앞두고 있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포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연천이 영하 16.6도, 양주 영하 15도, 의정부 영하 12.4도, 동두천 영하 12도 등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파주가 영하 24.9도, 연천이 영하 20.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8일 낮부터 일시적으로 풀리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다며 건강관리와 화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38명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외국인 38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g과 현금 2,300만 원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고 논의하고 있는 교육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입학준비금 혹은 입학축하금인데요. 양주시의회가 시 현실을 감안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순덕 양주시의회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의원님께서는 이 입학준비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소년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잖아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협력해서 대여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유로 직접 구매가 필요한 학생들과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만큼 스마트폰 구매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체육 활동이 줄어들어서 더 절실해진 온라인 홈트 클래스, 또한 오프라인 체육학원에 들어갈 의복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많은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에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드는 입학 준비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타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광명시와 평택시를 지금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광명시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으로 지역 앞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경우를 대입해 보니까 1년에 2억 2,8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 광명시가 시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제출을 하고 있지만 부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중고 전체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높은 비용 부담이 예상돼서 고민이 깊고요. 특히 평택시를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9,2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각지대 학생들을 껴안을 수 없어 굉장히 고민입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 그다음에 교육 복제 보편화를 위한 입학 준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자녀 진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몸담은 양주시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하죠.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